네, 이번 사연은요, 사춘기 무렵 아버지는 저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싫어 성인이 된 후에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일을 그만두게 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우울증이 생겼고 조울증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 부녀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평소 앓고 계시던 당뇨병으로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계십니다. 과연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유란입니다. 네, 아버지의 폭력이 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였어요?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부모님께서 싸우시면은 네. 주로 이제 아빠가 엄마를 좀 많이 때리셨고, 아이고. 네, 저랑 남동생은 이제 방에서 좀 많이 울었었죠. 그러면 아빠가 그 유란 씨에게도 폭력을 가한 것도 어렸을 때부터예요? 아빠가 너무 무섭고 미우니까 네.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좀 크기만을 바랬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반항으로 이어졌었고, 아. 네, 아버지께 반항하다가 이제 같이 맞게 됐었죠. 근데 네. 그 아버지의 폭력의 정도는 네.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겉으로 상처가 날 정도로 때렸던 건 아닌데 이제 심했던 거는 한번 정말 피는 한 번 났었어요. 입술이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같이 방에서 이제 셋이 울었던 기억은 있어요. 유란 씨 마음에 아빠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정말 아빠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네.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빠가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안 드시면은 되게 괜찮으신데 술을 드시면 자꾸 다른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 내 네. 축복 같은 거였군요. 네. 술 먹고 폭력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물건 집어던지는 것도 되게 무서웠었고. 네. 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제 말리면서 싸웠던 건데.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엄청 많았겠어요. 네, 엄청 그 컸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네. 술 안 드시고 맨정신으로는 괜찮으세요? 정말 조용하시고 차분하세요. 우울증, 네. 뭐 조울증 이런 얘기가 네, 네. 나오던데 그거는 그게 제가 25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일을 열심히 했었고 거의 80명 넘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개인 레슨도 20명씩 채워가지고 거의 100명 가까이 애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일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가정 불화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일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건지 제가 화가 많이 있었어요. 예. 마음속에 화가 분노가 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왜 대우를 못 받지? 라는 화도 있었고 집에 들어오면은 마음 편히 쉬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대화를 안 하고 지내시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한순간에 다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집에만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떨어지고 싶다, 죽고 싶다, 나 왜 사는 거지? 계속 넋이 나가 있었고 진짜 표정이 굳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되게 잘 웃는데 인상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리질 않았어요. 되게 공감을 못 해줬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요.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을 때는 네. 뭐 몸싸움도 하고 막 그쵸. 되게 힘들었다고요. 네, 왜냐면 아빠께서는 엄마를 좀 때리셨잖아요. 네. 그럼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맞으시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되게 남자를 이기고 싶었어요. 너무 그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사실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세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빠를 좀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또 많이 혼났죠. 오히려 되려 혼나더라고요.
좀 당황했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엄청 있었던 네, 거예요. 엄청 아버지에 컸어요, 대해서. 정말. 네. 그게 우울증과 또 연관이 있었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것 뭐라고 같아요. 안 하시던가요? 제가 굉장히 아빠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제가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도 아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빠라는 단어만 듣고 눈물이 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조유란 씨는 좋아질 거니까 병원에 꾸준히 나오시라고 그 말이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네. 아버지라는 존재가 청소년들 특히 사춘기 소녀들한테 주는 존재는 신뢰감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인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폭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또 몸싸움까지 했다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남자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별로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잠재적으로 마음 안에 깔고 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20대 때 그 힘든 고생을 하다가 본인 말 그대로 그냥 한순간에 놔버렸다는 말이 아주 전형적인 그 중증 우울증 아유. 증상인 거예요. 저는 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버지하고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사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네. 아빠가 상처될까봐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빠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런 경우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요? 그거 참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직면.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혹시 상처가 될까봐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가슴이 녹듯이 생기는 이 용서의 느낌이 혹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를 직면하고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극복해야 진정한 용서의 길로 가는 거죠. 당장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면 쭉 그동안의 나의 상처, 나의 느낌 이런 것들을 편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해드리면 그죠? 일단 내 마음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한테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슴에 안고 미안한 채로 만약에라도 더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에게도 왜 어떤 사람은 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갈 때. 그러니까 난 아빠한테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단 아버지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 편지를 하지는 아니고. 마세요. 그걸 전제로 하시면 또 내가 서운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유란 씨는 그거 많이 극복하시고 그 아빠는 그 젊은 당시에 본인의 힘든 고난한 삶과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그 당시 약했던 부인과 아이들한테 풀었던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용서하는 건 아버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본인이 그거를 해결하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는 건 그거는 사실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용기 내서 그거 아버지 용서하시는 걸로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빠께요. 예. 사실 저는 아빠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네. 예. 네,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용서라는 주제로 네.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네.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건가요? 저는 사실 제가 용서했다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저는 그냥 아빠께서 많이 지금 편찮으세요. 네. 당뇨 합병증이 있으셔가지고 네. 한쪽 눈이 실명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빠를 모시고 계속 병간호는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녹는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용서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아빠를 용서한 거였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저는 아빠한테 잘하는 건 참 좋은데 엄마한테 잘하세요. 네. 엄마한테. 네. 저는 그래요. 네. 그 집에서 가장 피해자는 엄마예요. 네. 본인도 물론 피해자겠지만 사실은 엄마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맞아요. 엄마한테 잘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그 얘기 해봤어요. 엄마 그때 왜 이렇게 맞고 사셨어요? 이렇게. 사실 엄마랑은 같이 아빠 욕 많이 했었어요. 엄마랑 둘이는 동지였던 잘하셨어. 거예요. 네.
저는 이 가족의 거리 있잖아요. 네. 왜 사람이 가까울 땐 이 정도 있다가 미워지면 점점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붙이거나 화해를 하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왜 가족 안에 그 아빠와 나, 뭐 엄마와 나 미워서 잠시 멀어지고 말 안 하고 살고 근데 이 거리가 저는 뭐냐면 이 거리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 같은 거리더라고요. 가족 간의 거리는 왜 모르는 사람은 가려면 한 발씩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만약에 그냥 얘 와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왜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하고 그래 와서 엄마랑 밥 먹어 하는 순간 왜 갑자기 훅 가까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씩 안 가도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확 가까워지는 그 느낌이 너무 그게 가족의 힘이죠. 그게 그게 가족이죠. 기적 같은 힘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 그죠? 오늘 나와서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네, 정말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예, 아버지를 용서한 조유란 씨. 근데 이 조유란 씨와는 달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예,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용림 씨예요. 아, 저요? 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저 형님 얘기죠. 형님? 예, 이남 네. 삼녀 중에 제가 막내고 저 형님이 이제 둘째, 이제 그 누나 예. 다음에 형이니까. 저는 5살 때부터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는다는 게 어느 엄청 정도? 맞는다는 게 네. 지금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맞았으면 우리 형은 벌써 아동학대로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때려봤자 얼만큼 때렸을까라고 네. 얘기하시겠지만, 죽지 못할 만큼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 나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 형 때문에. 안 맞으려고. 그럴 만하지. 뭐 부모 뭐 누나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예. 형이 무서워서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네. 와 그럼 나만 때리는 게 아니고 네. 큰 누나부터 쭉 서서 때리는데 누나를 때렸다고요? 누나를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렸다면 그 밑에 동생은 10대 20대 30대 저는 40대 형이 몇 살 많았죠? 저랑 11년 차인데 어렸을 땐 감당할 수 없는 나이네.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되면서 내가 맞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 나를 때려야지만 돈이 나오니까. 예? 돈이 나와요?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럼 엄마는 허구한 날 달라 그러니까 큰 돈을 네. 없다 그러면 네. 그냥 절 때리는 거예요. 어머나, 누나부터. 어머나.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자식이 자식을 때리는데 예. 정말 삼짓돈이나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 갖고 빨리 나가라고 나가라죠. 주는 그러면 거. 예. 돈을 주면 나가요. 하하. 며칠 동안. 그러니까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떨어지고 와요. 아니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걸 말릴 수가 없었나요? 자식이 부모한테 주기가 딱 아니 그렇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어머님이 네. 극단적인 거를 3번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서 못 살겠다고 술을 드시고 드시고 아이고. 쓰러지신 걸 제가 딱 한 번 얻고 그 신장과 또 형하고 얽힌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누나들은 여자들은 연락하더라고. 홍림이가 신장이 나쁜데 오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형이 내가 줘야지 그러더라고. 어. 그래서 누나가 그러더라고. 야, 홍림아.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 새로 잡았는 모양이네. 오빠가 너 신장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왜 준대? 안 받아? 내가 그랬으니까 누나가 오빠가 용서를 빈다고 그러더라. 어머나.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구나. 그래도 그 나이에 이제는 60이 넘은 오빠가 얘기하면 너한테 용서 비는 거 알겠니? 그래서 누나의 권유로 사실은 받기로 했어요. 받기로. 했는데 네. 별로였었어요, 사실은. 마음이. 아. 내가 투석하면 투석했지 형 걸 받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그래도 막
뭐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형이 싫은데도.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형이 만났죠. 얼마나 네. 어색해요. 30년 만났는데. 어머나. 참. 그러니까 형이 뭐 또 아이고. 경상도니까 말도 별로 안 하고 네. 걔 안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병원 앞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뭐 맞으면 줄게. 그래서 이제 가면 또 검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예. 검사를 이제 딱 이제 피를 뽑고 다 해가지고 이제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간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고 있다 또 한 번 또 와서 그때는 이제 밥을 먹었어요. 이제 둘이서 아.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예. 왜 나를 그렇게 때렸냐고. 예. 5살 말도 못하는 나를 8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때렸냐고. 왜 때렸는지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내가 응어리가 풀리지. 왜 때렸냐고 내가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막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야.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때려놓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될 목숨이 내가 살았어. 너 때문에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미웠대. 내가. 아, 왜? 내가 뭐 형한테 11년 차가 나는데 왜 밉냐고 그러니까 막내잖아. 모든 사람이 너만 이뻐하는 게 미웠다. 아이고. 잘 맞았어요. 오형이고 잘 세상에. 맞아가지고 이제 그날 딱 기다렸는데 안 네. 나타나더라고.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아니 준다 그래놓고 다 맞았는데 안 나타나는 건 또 뭐야? 안 나타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홍윤 씨 너무 속상했겠다. 그 배신감 아니면 어쩌면 또 아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안 나타나길래 그럴 줄 알았어요 했어요? 기다리는데요. 예. 30분 되게 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1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 힘든데 몸은 힘들었지만 어쩌면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형한테 받고 싶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도 올지 아니, 너무 않을까 황당하네요. 생각해. 그래도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네. 네, 안 왔다. 아니 그 이후에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어요? 그쵸. 그 이후로 정말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길래 누나 나는 형이 죽어도 난 안 가. 나는 형이 죽어도 몰라 죽었다는 얘기는 나한테 해. 누나들이. 그렇지만 나는 안 갈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형이 죽어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야 이건 기가 막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의 진정한 목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지만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도 형인데 이제는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할 필요도 없는 게 용서입니다. 제일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더 이상 형님이 나한테 휘둘렀던 그 폭력 때문에 내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희생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냥 잘 사세요. 내 삶에, 내 행복, 내 즐거움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고. 예. 단 한 가지 전 희망을 건다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나 그런 X 절대로 그건 용서할 가치도 없어라고 완전히 용서의 문을 닫지는 마세요.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그 하나 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아직 마음의 응어리와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친구들의 할 일이죠. 최영림 씨의 형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뭐 용서를 하세요, 뭐 용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네.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단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영림 씨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의미의 박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